옛날 옛적 나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어느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의 한 층을 개조해서 만든 곳으로 복도는 좁고 방은 매우 작았다. 방마다 있는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들이 익숙해질 즈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항상 문이 닫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방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끔씩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고시원 사람들은 그 방을 피했다. 나 역시 처음엔 그냥 넘어갔으나 어느 날 밤 복도를 지나는데 그 방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보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어줘라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반복되어 소름이 돋았다. 나는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고시원 내에서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아 답답해하던 차에 나는 복도 끝의 방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누군가가 살지 않는 방이라면 열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창문은커녕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고 묘하게 딸랑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소리를 따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 달린 오래된 행어를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작은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낡고 해진 모습의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본 나는 얼른 방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고 복도를 돌았을 때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같은 날 방 안에서 잠을 청하던 나는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와는 달랐다. 더 가까웠고 더 명확했다. 방문을 열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줘. 여기 너무 어두워. 목소리는 분명히 내 방 안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음날 나는 더 이상 그 고시원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사를 도와주러 온 친구에게도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렇게 고시원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복도 끝에 방을 보았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밖으로 나와 다시 뒤돌아보니 문이 완전히 닫히며 노란 손이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을 보고 급히 자리를 떴다. 그 후로도 그 고시원에 대해 많은 소문이 돌았다.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어린아이의 발소리를 들었다는 등 기묘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다행히 나는 그 고시원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서울에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 방의 문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속삭이는 것만 같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공포설 중 하나를 바탕으로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 깊은 산 속에는 아주 오래된 옛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아무도 가까이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원래 한 부유한 가정이 살던 곳이었지만 몇십 년 전 일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이 집을 호기심에 가득 찬 4명의 대학생이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미스터리한 장소를 탐방하는 동아리를 꾸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집이 가진 비밀을 풀어보자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첫날 밤 그들은 산속의 거대한 소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 어둑한 저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의 벽은 세월의 풍화로 인해 벗겨지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 앞 정원에는 누군가가 관리했는지 풀이 깔끔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웃는 것 같은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들었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지우는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지훈의 호기심을 못 이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의 양옆으로는 문이 여러 개 있었지만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리가 난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주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눈동자가 실제 사람의 것처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조명이 깜빡거리며 나갔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라, 위험하다. 이 경고에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집은 그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잠겨버렸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이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가두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이용해 집안을 다시 조사했고 비상구나 탈출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벽에 걸린 낡은 그림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림 속 배경이 마치 그들이 갇힌 집 바깥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출구는 내부로부터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힌트를 따라 그들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더더욱 음산했지만 그곳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고 컴컴한 시멘트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그들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친 것이라며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맨 아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낡고 녹슨 철문을 발견했고 그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벽에는 빛나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무언가를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어떤 형체가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벽에 새겨진 글자들이 서서히 밝아지며 문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실종된 가족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이곳에 갇혔다. 너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에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철문을 열고 다시 계단을 올라 알 수 없는 힘으로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맹렬히 도망쳤고 산을 내려가기에 바빴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집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명의 대학생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시는 같은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며 그곳에서만은 탈출했지만 머릿속에 박힌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통해 퍼지게 되었고 이내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가 저문 후 그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고요히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그 집에 절대 가지 마라. 그곳에는 아직도 뭔가가 있다. 이후로도 용감한 몇몇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들 어딘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 집은 여전히 사람을 속삭이며 이끌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흔히 학교 화장실 테러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대개 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시골 마을 특유의 한적함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대부분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았지만 특히나 학교의 구간에 위치한 A동 화장실은 다른 건물들보다도 더 오래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화장실에 얽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화장실에는 귀신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옛날 이 학교 학생이었던 어린 여학생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의 친구와 함께 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왔다가 그만 화장실에서 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거울을 보다 놀라 뒤로 넘어가 머리를 다쳐 죽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다가 무언가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 밤에 학교를 지키는 수위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A동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보다 더 소름이 돋는 것은 비어있어야 할 학교 건물에서 가느다란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처음 몇 번은 그저 쥐가 들어왔거나 건물이 낡아서 나는 소리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수희 아저씨는 어느 날 밤 누가 정말로 화장실에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후레쉬와 작은 몽둥이 하나를 쥔 채 조심스럽게 A동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까워질수록 발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면대에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각 칸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칸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곳에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역시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그를 감싸듯 스며들었습니다. 놀란 아저씨는 황급히 화장실에 나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밤에 그 화장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A동 화장실은 더욱 전설이 되었고, 특히나 소문은 새로 전학 온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후로 몇 년이 지나고 학교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간을 허물기로 한 것이었죠. 공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A동 화장실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칸 아래쪽으로 작은 숨겨진 공간이 있던 겁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학생 노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지만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이 문장이 발견된 이후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은 그 아리따운 소녀가 사실상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학생들은 이제 그 화장실에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곤 합니다. 학교는 그 후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때 괴담과 수상쩍은 사건들은 여전히 이따금씩 누군가의 입을 통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싹함을 느끼게 하고 밤늦은 시간에 학교에 홀로 남기를 주저하게 만들곤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성이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어두울지도 모릅니다.